안녕하십니까. 위즈옥션 대표 김진혜입니다. 오늘 과목은 이제 유치권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유치권에 특히 이제 점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점유권에 대해서 좀 배워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압류 효력, 그 다음에 이제 압류하고 유치권의 관계, 그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는 뭐냐면, 그 유치권자가 점유를 할 때 어떻게 점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그 특징이나 구체적인 법률 관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유치물을 잘 관리를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점유를 잃으면 안 됩니다.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점유를 잃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유치물을 임대하거나 또는 질권을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만약에 그 물건을 처분을 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만약에 담보의 목적으로 그 유치물을 담보를 갖고 돈을 뭐 빌린다든가 남한테, 그 다음에 아니면 유치물을 뭐 사용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채무자의 승낙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대금을 줄 사람의 승낙을 받아서 해야 된다. 많이 받지 않으면 재판으로서 소멸 권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점유의 행사를 보겠습니다. 점유물의 행사. 점유물의 행사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그 행사는 권리는 적법하게 해야 되는 걸로 되는데, 일단 이제 법원은 이것을 적법하게 한 걸로 먼저 봐줍니다. 그걸 선의로 봐주고,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소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유치권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명도에서 패소할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가 되어서 명도 대상자가 됩니다. 명도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쫓겨나야 됩니다. 결론은 유치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유치물에서 쫓겨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치물에서 쫓겨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돼요? 유치물에 쫓겨나면은 이제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나가줘야 된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악의의 점유자, 그러니까 유치권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명도소송에 패소한 유치권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된다. 만약에 임대료를 많이 수취하고 있을 때 임대료를 반환을 해줘야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쓴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임대료를. 또한 뭐냐면은 소비, 그러니까 거주 안에서 들어가서 사용한 거, 그 다음에 과실손상, 그 실수로 해서 뭐 건물을 많이 손상을 했거나, 아니면 뭐 유착을 했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치 태반 할 경우는 과실의 대가를 상환할 의무를 가집니다. 상환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만약에 패소하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경매에 게시가 됐습니다. 경매가 게시가 되면, 맨 처음에 부동산 강제 경매가 게시가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법률 효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효력은 보면 일단은 민사집행법에 대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효력이 생기냐면, 민사집행법 제92조에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제3자의 권리 취득 후에도 압류에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경매 걸린 물건을 경매 걸린 채무자가 팔아버려도 낙찰받은 사람이 다 말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유권을 이전해도, 경매 개시 후에 소유권을 이전을 해도 계속 어떻게 됩니까? 그 낙찰자한테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개시가 돼서 진행 중일 때에는 채권자와 합의를 봐서 경매를 취하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소유권을 계속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낙찰자 생기면 소유권을 모두 뺏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가서는 압류 뒤에 소유권 취득자는 압류 사실을 알았더라도 경매의 절차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이제 그 경매 걸린 물건을 샀어요.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경매 절차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근데 결국은 낙찰 생기면 내 소유권도 뺏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만약에 경매 걸린 물건을 샀을 때에는 항상 경매를 취하해야 됩니다. 합의를 보고 채권자 합의를 보고 취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강제 경매의 신청서를 먼저 보시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구 금액이 나옵니다. 2억에 대해서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15% 이렇게 이제 지연이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권의 표시가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이 경매를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권리가 무엇이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경매를 진행시킬 수 있는 권원이죠, 권원. 권리. 그러면 뭐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이제 어느 지방법원에 2016 가단의 1, 2, 3, 4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판결에서 이겼대요. 이기고 나서 집행력 있는 판결 정문을 떴답니다. 그거를 갖다 붙여놓고 그러면 이제 이 정문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여기 신청 취지와 같이 별지 기재 부동산이 어떻게 되느냐? 경매 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해서 이를 압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압류 효력이 미쳐서 처분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그러니까 별지물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면 아파트, 상가면 상가, 땅은 땅 이렇게 됐을 때 그게 다 처분 금지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팔고 사고 해도 그냥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청 이유를 합니다. 나는 뭐 때문에 경매 신청했다. 그러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집행권에 따라 금액을 변제해야 된답니다. 이거를 이렇게 그럼 얼마 변제 2억하고 그다음에 연 15%를 변제해야 되는데 변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채권자가 부득이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 경매로 해서 절차를 밟아서 그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에서 채권자가 그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제 국가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가는 이거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여서 압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죠. 근데 이제 거기에 필요한 서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하고 집행권원의 송달 증명원, 혁증 증명원이 각 한 통씩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한 통. 그 다음에 부동산 목록이 필요합니다. 10통. 그래갖고 이제 날짜를 적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고요.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 이름을 쓰게 됩니다. 이러면은, 약 이틀 후에 경매가 걸립니다.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이틀 후에. 그러면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감정평가 나가고, 그 다음에 현황조사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들과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 채권 접수를 받고, 배당 종기일까지 취합을 해서 받고, 그 다음에 1차 기일을 이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매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유찰되면 다시 한번 열고, 매각되면 그걸로 처리하고 배당금을 받고, 이게 아니 낙찰 잔금을 받고 그다음에 배당 기일을 잡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 절차는 경매 신청이 있어야 우리가 경매 절차가 개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이 되면은 처분 금지가 된다. 이렇게 처분 금지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경매된 물건을 사고 팔아 봐야 낙찰자한테 다시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강은 이렇게
유치권자의 점유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강제 경매가 걸렸을 때 무슨 법률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떤 법률의 효력이 있습니까? 그 압류의 처분 금지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압류의 처분 금지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시 쉬었다가 다시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